잘 알려지지 않은 해외 주식들을 테마별로 묶어보는 코너를 계속 하려고 했었는데요. 제가 원래 방송하려던 의도랑은 좀 다르긴 한데 최근에 흥미롭게 본 뉴스가 있어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바로 워렌 버핏의 일본 종합상사 투자입니다. 해당 뉴스는 8월 31일 날 나왔습니다. 워낙 유명한 분이라서 이미 투자 이유를 추측한 여러 가지 글들하고 기사들이 있는데요.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렌 버핏의 회사 버크셔 해서웨이는 이번에 이토추, 마루베니, 미쓰비시, 미쓰이, 스미토모 총 5개 종합상사에 산하재보험사를 통해서 각각 지분 5%, 6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7조 원 규모를 투자하였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이번 투자는 워렌 버핏한테 어떤 의미일까요? 테이블에 보시는 건 워렌 버핏의 회사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6월 30일 기준으로 상위 종목들을 나열해 본 겁니다. 알려진 것처럼 워렌 버핏은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상장 기업에 대부분 다 투자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 테이블에 보시는 것도 사실 다 미국 기업이에요.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지만 큰 돈을 해외 기업에 투자했다는 소식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 일본 종합상사 투자는 버크셔 해서웨이 입장에서도 그리고 투자를 받은 입장에서도 의미가 있는 규모입니다. 우선 이번 투자를 통해 버크셔는 각 회사의 최대 주주 혹은 2대 주주로 등극을 했습니다. 원래부터 사실 이 일본 종합상사라는 애들이 주주가 은행이거나 자산운용사여서 최대 주주 개념이 이렇게 큰 회사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쨌든 1대 주주가 혹은 2대 주주가 바뀌었다는 것은 큰 변화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입장에서 보면 합쳐서 60억 달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테이블에서 7번째 웰스파고랑 맞먹는 규모고요. 총 자산의 3% 정도입니다. 아마도 제가 워렌 버핏을 잘 아는 편은 아니어서 확실하진 않지만 워렌 버핏이 한 해외 투자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버크셔는 이번에 주가에 따라서 지분율을 5%에서 향후 9.9%까지 상승시킬 수 있다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제대로 진지하다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했을까요? 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기 전에 일본 종합상사는 도대체 뭐 하는 애들이길래 투자한 건지 역사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얘네들은 워낙 복잡해서 일본의 근대 역사를 살짝 터치해보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 종합상사의 원류는 1800년대까지 올라갑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에 전쟁 전까지 일본의 근대화 시기가 있었는데 이때 막대한 영향력을 자랑하던 재벌들이 있었습니다. 재벌의 일본식 발음인 자이바츠, 당시에 이제 미쓰이, 미쓰비시, 스미토모 같은 것들을 자이바츠라고 불렀고요. 이런 재벌들은 은행도 가지고 있었고 또 군인들하고 혼인 관계도 맺었고요. 결국에는 2차 세계대전 때 군수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에 이제 미 군정이 들어왔는데 이 미 군정은 이 일본 재벌들을 해체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지금 일본 시장을 보시게 되면 주식 시장에 스미토모 화학, 미쯔이 부동산, 미쯔비시 UFJ 이런 것처럼 미쓰비시 스미토모 이런 이름들을 사용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때 다 재벌들이 해체되었기 때문에 오늘 다루는 비슷한 이름의 종합상사들하고 지분 관계는 약하거나 없는 상황입니다.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끔 일본 만화를 보다 보면 이렇게 막후에서 정재계를 막 저무르는 존재가 이렇게 묘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 시골에 어떤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데 총리가 와서 인사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뒤에서 막 조종하고 이런 만화들이 가끔 있는데요. 과연 이 전쟁 이전에 존재했던 재벌들이 여전히 지분 관계는 없지만 계열사들한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까요? 상상의 영역에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상사 역사의 본격적인 시작은 1950년대부터입니다. 전후에 강제 해산되었던 재벌들의 과거 계열사 중에 하나로서 붕괴되어 있던 이제 국내 유통업체들의 원자재 공급, 그리고 시스템 지원, 그리고 또 이제 일본의 기계업체들이 많잖아요. 기계업체들의 수출 지원, 이런 중개 업무들로 시작을 했는데 이후에 자본을 활용하면서 이제 얘네가 거래하던 거래 품목, 철광석이나 원유, LNG 같은 것들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혹은 이제 거래를 하고 있던 상대 업체들에 지분 투자를 하면서 덩치를 키워왔습니다. 현재 이런 일본의 종합상사들은 투자를 통해서 이익 창출을 하는 투자회사로 보는 게 훨씬 타당해 보입니다. 숫자를 약간 보면 5개 종합상사는 합쳐서 봤을 때 총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150조 원 정도 되고요. 합산 매출액은 약 450조 원, 순이익은 13조 원에 달하는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영업이익률은 3% 수준이고요. ROE는 10% 수준입니다.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00년대에는 이 5개 종합상사들의 부채 비율을 합쳐서 봤을 때 1130%에 달할 정도로 사업이 부진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구조조정을 하고 부채 상환 등을 하면서 현재는 부채 비율이 200%까지 낮아진 수준이고요. 순이익 추이를 보게 되면 2015년에 살짝 부진했다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는데 당시의 부진은 유가 급락에 기인을 합니다. 자산 규모로 5개를 쪼개서 보면 미쓰비시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각 회사별로 대략적으로 투자 재원의 약 70%는 부채를 조달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마루베니가 다른 4개의 종합상사에 비해서는 부채 비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좀 돌아왔는데 그래서 그럼 워렌 버핏은 왜 투자했을까요? 제 생각에 1번 이유는 배당입니다. 높은 배당 수익률을 주는 배당주에 대해서 안 좋은 기업들이 있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일본 종합상사들의 배당 정책은 한 차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2개 차트로 매우 간단하게 요약이 됩니다. 2개 차트가 있는데 2개 차트 중에 왼쪽은 지난 20년 동안 5개 일본 종합상사의 주당 순이익 흐름이고요. 오른쪽은 같은 기간 주당 배당금 추이입니다. 순이익은 시기에 따라서 사실 큰 폭으로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는데 배당금은 20년 동안이나 굉장히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일본 종합상사들은 원자재 가격에 실적이 크던 작던 연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매각 관련 처분 이익도 있고 또 일회성 평가 손실을 기록하는 경우도 왕왕 있고요. 다만 내부적으로는 핵심 이익이라는 걸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핵심 이익을 근거로 배당 정책을 수립하고요. 이 정책이 매우 주주 친화적인 겁니다. 구조적으로 왜 얘네만 이런 게 가능할까 생각을 해보면 일본은 아주 오래전부터 저금리 시대였죠. 부채를 일으켜서 투자를 하는 일본 상사들 입장에서 보면 자금 조달 비용이 싸기 때문에 해외 경쟁사들 대비해서 우위에 있었다는 의미가 되고요. 이를 이용해서 원자재 가격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원자재 가격이 아주 나쁜 경우에도 적어도 이익은 나도록 프로젝트를 심사를 하고 프로젝트를 끝까지 가져갔을 때 이익이 얼마나 날지를 계산을 해보고 이를 근거로 해서 배당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현재 각 회사의 배당 정책은 화면에 보시는 거랑 같습니다. 약간 복잡한 단어들이 많은데 기억하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진보적 배당금 정책이라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요. 올해 지급하는 배당금이 적어도 과거보다 같거나 높게 유지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즉 제가 올해 배당을 받으면 이 배당금은 적어도 내가 옛날에 받았던 배당금보다는 무조건 같거나 높다는 의미죠. 회사별로 진보적 배당금 정책을 쓰는 회사가 있고 안 쓰는 회사가 5개 섞여 있는데 안 쓰는 회사의 경우에도 과거 20년 동안 살펴보면 배당금은 꾸준히 같이 우상향 해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한 현재 주가에서 일본 종합상사들의 평균 시가 배당률은 4% 정도가 나옵니다. 제로금리 시대라는 단어가 사실 요새 굉장히 유명하죠. 은행에 넣으면 거의 이자가 안 나오다 싶이 하는 수준인데 일단 최소 배당 수익률 4%를 확보를 하고 이건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엔 이거보다 적어도 같거나 높은 꾸준하게 4% 이상이 나오고 혹시 또 주가가 오를 수도 있다는 옵션이 있는 투자 대안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이유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원자재를 원자재보다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워렌 버핏이 투자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은 각 종합상사들의 투자 구성 내역입니다. 보는 것처럼 적게는 30%부터 많게는 70%까지 투자 자산들은 원유, 철광석, LNG와 같은 원자재 시장이나 혹은 원재재 시장이 호황일대 수혜를 받는 기계, 소재, 인프라 영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있는 짙은 녹색 그리고 그 밑에 옅은 녹색까지 포함해서 보시면 되고요. 다른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건 주가 차트인데 유가를 같이 섞어봤습니다. 유가와 5개 일본 종합상사의 20년 주가 차트입니다. 워렌 버핏이 워낙 장기 투자로 유명하기 때문에 20년을 계속 그려보는 건데요. 하얀색이 유가고요.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일단 방향성이 유사하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종합상사 5개 모두 유가보다는 우수한 수익률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이건 선물을 이용한 해지 등의 유가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소유한 광고에서 생산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만약에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하더라도 생산량은 증가하니까 매출액은
원자재 가격이 빠진 것보다는 덜 빠지는 거고요. 올라갈 땐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구조가 그냥 원자재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토추를 제외하면 일본 종합상사들은 현재 PBR 1배 미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토추는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투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한 배 이상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PBR, 뭐 좀 복잡한 설명이 있긴 하지만 PBR의 한 배 미만이라는 건 현재 각 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가치보다 지금의 시가총액이 더 작다는 의미입니다. 워렌 버핏은 거부입니다. 돈이 많고요. 원유를 사고 싶으면 원유 광구를 그냥 돈 주고 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원유 광구를 제값 주고 사는 것보다는 보유하고 있는 원유 광구보다 더 낮은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는 종합상사의 투자가 더 매력적으로 보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덧붙여 이야기하면 일본 종합상사들은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산들이 어중이 떠중이가 아닙니다. 일본에 3대 편의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세븐일레븐, 패밀리마트, 로손은 모두 종합상사들의 계열사이거나 혹은 지분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아세안 최대 병원 체인으로 알려져 있는 IHH 헬스케어라는 회사가 있는데 미쓰이 상사가 최대 주주입니다. 그리고 마루베니는 글로벌 목화 시장에서 가장 큰 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대우인터내셔널에 투자하고 있는 모잠비크 LNG 광구가 있는데 세계 주요 LNG 광구 중에 하나고요. 미쓰이 상사가 역시 주요 투자자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까지 받고 세 번째는 환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워렌 버핏은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고 해외 투자를 했는데 그 나라 통화가 강세면 수익률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엔화 강세, 달러 약세는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4월경부터 이미 차트로 보시는 것처럼 추세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계속 진행이 될 거냐, 달러 약세를 단기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달러의 종말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명한 투자자 중에서 브릿지워터의 레이 달리오는 달러 약세를 굉장히 구조적으로 계속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달러가 계속 약세로 갈 거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꽤나 똑똑하다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정도만 일단 알려드리고 싶고요. 이거랑은 또 별개로 엔화는 강세 요인이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이제 사임을 했는데 이제 아베 전 총리가 됐는데 아베 전 총리는 2012년부터 아베노믹스라는 걸 실시를 했고 대규모 양적 완화를 하면서 엔화는 2012년부터 16년까지 급격하게 평가 절하가 되고 나서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가라는 사람이 이제 신 총리로 왔는데요. 총리가 바뀌었지만 일본 중앙은행 총재는 구로다라는 사람이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아베노믹스라는 이 큰 방향이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건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베 총리는 일본 총리 중에서도 미국과의 관계에 각별한 신경을 썼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스가 총리가 미국이랑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아직까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전임 아베 총리가 워낙 미국과의 관계에 신경을 썼고 워낙 잘 됐었기 때문에 잘해도 관계 유지, 잘 안 되면 관계가 악화된다는 점도 생각해 볼 만한 여지입니다. 사실 워렌 버핏이 이 일본 종합상사들에 투자를 했을 때는 아직 그 총리가 바뀌기 전이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은 안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걸 생각을 안 해보더라도 일본의 금리는 2012년부터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금리가 낮았었던 거고요. 미국의 금리가 하락한 건 훨씬 더 최근 일입니다. 최근에는 엔화 대비해서 달러의 투자 매력도가 떨어진 것도 사실이에요. 이런 것들을 워렌 버핏은 생각해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일본 종합상사에 왜 투자를 했을까?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차원 다른 배당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원자재를 원자재보다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엔화 강세 그리고 달러 약세 정도가 투자 포인트였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에 만약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워렌 버핏하고 한 배를 타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편부터는 다시 테마별로 잘 알려진 해외 주식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